202번 데이터물 켜고, 가이드 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가동측 형판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침서를 켜면 가동측 형판, 역 가이드 핀 말고 일반 가이드 핀 A형으로 만들게 되면 30파이죠. 했던 거 똑같습니다. 30에 헤드가 35파이,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러면 스케치를 누르시고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찍으려니까 이 면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향이 저렇게 바뀌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나는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탑뷰에서 보고 싶어요. 탑뷰에서 보고 싶은데 방향이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Z축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위에 축하고 똑같이 됐죠. 방향을 바꿔야 되면 Z축을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Z축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이거 방향이 똑같으면 만약에 X가 딴 데 가거나 이럴 때는 여기 지금 수평이 X예요. 수평 상태에서 참조 선택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좌표계를 누르면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X축에 해당되는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다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원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동그라미 파이는 30파인데 30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GP라고 치면 GP 영어로 GP 그러면 왜 안 나오니? GPD 있습니다. GPD. 그러면 여기에 P30은 GPD 이렇게 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그립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는 이 축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이 축을 선택해야 돼요. 데이터 액시스. 데이터 액시스를 기준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Y축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 센터를 그리면 치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이죠? 여기를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리값은 GP라고 치면 GPX 뜹니다. 2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의 데이터 액시스를 선택하고 센터를 찍으면 자, X축에 해당되는 데이터이 나온다. 그 다음 여기에는 GP라고 치면 GPY가 있습니다. 예, 2번. 그러면 스케치가 그려집니다. 헤드는 그릴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만 그립니다. 그리고 GPX, GPY 그리고 GPD 다 했으면 맞춤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가이드핀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을 하고 먼저 자, 얘는 보스로 하지 않고 그냥 돌출로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단일 곡선으로 바꾼 다음에 클릭하고 자, 위로 가는데 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상측입니다. 얘가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그랬죠. 성형부의 가장 높은 구간보다 5mm, 30에서 20에서 30mm 길게 되는데 성형부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컨트롤 L 눌러서 201번을 끄입니다. 그러면 상측 데이터이 나와요. 얘는 하측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 방향은 Z축 하지 마시고 번개 모양을 누른 다음에 여기 Z를 향하는 데이터 액시스를 선택합니다. 0에서 값이 아닌 선택까지 쌤 이거 데이터이 이거보다 작은데 붙습니까? 작은 게 아니죠. 얘는 무한대입니다. 여기를 찍습니다. 상온판 두께에 있는 이 지점을. 그럼 저기까지 갑니다. 저기까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선택을 데이터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값을 찍어줘야 돼요. 거리값이 어떻게 나온다? 일단 스타트가 move open 더하기 하원판 두께 더하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move open까지 거리값이 하원판 두께죠. 하원판 두께 더하기 move open 더하기 move open이 아니고 가동치기 열림 더하기 고정치기 열림 더하기 그리고 상호판 두께 이렇게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많이 복잡하잖아요. 하려면. 그래서 데이텀을 찍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확인.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기능을 넣을 필요 없는 게 그 방금 이야기한 하원판 두께 더하기 가동치기 열림 더하기 고정치기 열림 더하기 고정치기 형판 두께 마이너스 5 그러면 기능 하나로 끝나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5를 또 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옵셋면이 있습니다. 옵셋면 아직 안 배웠지만 옵셋면을 누르고 이 윗면을 찍은 다음에 마이너스 5mm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헤드를 만듭니다. 헤드는 책에서 보면 이게 30파일 때 헤드의 두께는 35파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 8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를 찍던 엣지를 찍던 돌출을 눌러서 여기를 찍고 여기에 값은 8mm 35파이니까 설정값 위에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에 가서 한 면은 30파이보다 5파이가 크죠. 그러니까 편측 2.5mm 그리고 바로 결합. 얘는 분리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결합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밖에 나가서 결합을 넣어서 결합을 해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면입니다. 위에를 보면 30일 때 M 구간을 봅니다. M 구간이 15고요. 그 다음에 P는 기름음의 폭이죠. 30. 그리고 W는 3mm. 자, 이거를 보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M 구간부터 못따기로 해라고 있습니다. 이때 못따기는 무엇으로? 옵셋 및 각도. 이때 옵셋은 15mm. 각도는 5도. 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길어지는 방향으로. 아니 방향이 반대일 때는 여기 방향 반전을 눌러주라고 있습니다. 확인. R 안 받네. 라운드가 R이 3. 라운드 모서리 블렌드. 자, 여기를 찍어서 3R 확인. 네. 그러면 여기에 앞에 모서리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 기름홈을 먼저 만들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모양이 없으면 기름홈이 얼마나 떨어져야 될지 안 보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기름홈 전에 아비프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아비프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파팅, 즉 Z0부터 1mm 작습니다. 그 말은 하원판이 열리더라도 항상 얘는 하원판보다 1mm가 다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측을 꺼버리고 데이텀을 고정측이 있으면 잘못하면 고정측이 지킵니다. 아비프가 1mm 다운되는 공간은 어디냐? 가동측 평판의 파팅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텀 평면을 하나 더 만듭니다. 데이텀 평면 거리예요. 이 면을 선택하고 얼마나? 1mm죠. 상수 만들기. 항상 1mm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1mm 떠 있는 이겁니다. 이레이터. 그 다음에 면 분할. 면을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면을 분할. 면 분할. 이 면을 분할하겠다. 어떤 곳으로? 요 데이터로 방금 1mm 다운된 거 요거를 클릭하고 확인해주면 여기 분할됩니다. 컨트롤 J. 자, 얘 레이어도 202번에 같이 넣어줍니다. 202번이 가동측 데이텀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하측 열림, 즉 가동측 열림을 선택하고 0이 되어 있는데 가동측 열림이 10mm가 됐다. 엔터. 예. RBF가 어떻게 됐다? 따라간다. 항상 Z 열림, 요게 원점이라면 원점보다 가동측 열림이 열렸을 때 요 가동측 열림보다 밑에 있는 이 RBF의 절단면이 같이 따라다니게 된다. 무조건 파킹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측이 열리니까 이 데이터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 위치가 딱 요거하고 같은 위치라면 가동측 열림이 0이 되더라도 따라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죠. 항상 요 지점이 같이 따라다니죠. 이렇게 연관을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름몸을 해볼까요? 기름몸 하기 전에 요 연마피 나눌부터 하게 되면 얘는 렉탱글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루브 직사각형. 자, 이거에 대한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여기는 연마피 나눌은 사각 그루브, 기름몸은 U 그루브, 그 다음에 EGP는 볼 그루브 다 달라요. 연마피 나눌은 다 똑같이 사각 그루브입니다. 그래서 B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B내는 V시든 B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면을 찍습니다. 연마피 나눌입니다. 자, 파이는 어떻게 입력을 해주면 좋을까? 여기가 0.5니까 여기 입력값을 이렇게 줘야지. 연관성을 주려면 GP, D, 마이너스 1. 그러면 GPD보다 무조건 1파이가 작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GPD가 바뀌더라도 쟤는 따라서 같이 작아진다. 항상 GPD보다는 1파이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폭은 3mm. 이해갑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까 말했던 변수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쓰는 걸 가르쳐 줄 거고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개는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거를 원래 3도 아니면 5도예요. 3mm하고 일단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 물어보는 게 타겟의 모서리, 타겟 헤드 위에 여기 모서리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풀의 모서리 아래쪽, 여기죠. 센터가 아니고 여기에. 다른 애들 기름오모 이런 것들은 센터를 하는데 얘는 그냥 여기를 찍어요. 여기를 딱 찍고 나서 여기에 거리값은 얼마다? 0 확인. 이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에 열기 나가서 자, 부품 모델에 가면 스탠다드 3D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가이드 핀 들어가 볼까요? 제일 위에 가이드 핀 30 타입 1 30파이 가이드 핀입니다. 얘를 불러오면 가이드 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이드 붓이도 있고 그 다음 얘가 들어가는 자립하기용 노란색 모델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핀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모델링입니다. 컨트롤 B에서 노란 거 잠시 숨겨볼까요? 그럼 여기에 가이드 붓이하고 가이드 핀이 있는데 이게 모델링이 좀 불량 구간이 많아요. 기름홈도 없고 아비프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U그룹인데 벗겨보면 예, 볼그룹이고 이게 다 수정 각도도 5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다 해야 돼요. 시간은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다 해봐야지. 이거를 보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컨트롤 E 눌러볼까요? 예, 얘도 지금 함수를 썼어요. H, 다이아 뭐 이랬었는데 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 그 단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이렇게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이거 그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불러낼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델링 설계할 때는 얘를 불러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핸들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파라메트릭 안 깨고 설계하려면 핸들링이 될 수 있게끔 그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기름홈을 2줄밖에 못 가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3줄이 되고 4줄이 돼요. 그것까지 다 수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홈 파야 되겠죠. 기름홈은 그룹으로 팝니다. 그룹 중에서 U 그룹. 자, 요 면을 찍고
자, 집경은 똑같습니다. GPD의 마이너스 1입니다. 폭은 3mm였고, 코너 반경은 0.5입니다. 0.5 깊이에 0.5. 확인 눌러주고요. 자, 여기 있는 쉐이딩을 끕니다. 정적 YF램. 자, 타겟의 모서리, 제일 위에 있는 저 모서리입니다. 여기 보이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서리. 이 모서리에서 어디까지? 중심까지. 거리는 얼마? 아까 30이라고. 여기에 있는 P 구간이죠. P는 3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3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확인. 네,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딱 봐도 하나 더 넣을 자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복사하는 거는 패턴 특징 영상으로 합니다. 이게 피처죠. 피처와 그리고 파라메트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라메트릭은 이런 식으로 4개의 변수값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정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런 설계 방식이 파라메트릭 방식이고, 그게 안 되고 그냥 바디로 해버리는 거는 파라메트릭이 살아있지 않으면 수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전에 얼마 했던 거 다 측정을 다 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특징 영상을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능이에요. 한 개의 기능을 패턴으로 하겠대요. 덩어리 이 물체를 복사하는, 다중 복사하는 게 아니고 어레이처럼 어떤 물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능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요 안에 있죠. 어디 이 가이드핀 안에 얘가 따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얘가 없으면 얘는 만들 수 없다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프리미티브 모델링, 블럭, 원통, 원뿔, 굴을 빼고는 지 혼자서는 못 만들어져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커버를 빼고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커버가 필요하든 솔리드가 뭔가 하나 다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자서는 못 만든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한다고, 피처. 프리미티브는 얘 형상 자체 하나가 그냥 피처예요. 블럭이. 근데 얘들, 다른 애들은 일종의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패턴 특징 영상을 씁니다. 특징 영상인데 선형배를 할 것이다. 추계 방향은, 자, 이 아래쪽에 기둥을 찍을까요? 화살표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요면을 찍습니다. 한 이 정도를.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방향이구나. 안 그러면 벡터 방향은 이 바닥을 찍어도 돼요. 이 바닥으로, 이 바닥의 수직 방향으로 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이드핀이 돌아가면 패턴은 자동적으로, 만약 이거를 Z축에 넣으면 해놨는데 가이드핀을 돌려버렸다. 그러면 에러 나요. 왜냐하면 나는 Z로 배열되어 있는데 내가 Z로 배열을 하는 놈을 돌려버리면 안 되지. 에러가 나지. 그래서 명령어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는 2개 할 것이고 피치는 30이다. 방향, 또 다른 방향이 또 있냐? 없다. 그럼 피치가 어떤 것이냐? 이때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요 옆에 있는 U 그루브를 딱 클릭해도 됩니다. 이게 더 확실하겠죠. 이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U 그루브 해서 복사를 하여다오 확인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아비프 위에 저 기름음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못따기 1챔퍼 정도 할까요? 자, 여기 헤드와 여기 아래 위의 헤드를 전부 다 대칭으로 1 확인합니다. 그러면 가이드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얘는 연관성 정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사용자 수식에 있는 수식을 바뀌면 얘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지가 지 자리를 찾고 그리고 길이도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 자, 이게 끝났으면 제가 한 개를 안 가르쳐줬군요. 저기 고정식 열림부터 상밀판 두께까지를 Shift 키를 딱 눌러서 다 묶습니다. 다 묶고 여기를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릅니다. 특징 영상 그룹이 나옵니다. 특징 영상 그룹. 얘들을 묶어서 한 개의 그룹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특징 영상 그룹. 지금 다 올라옵니다. 이거 여기 이름을 월드 베이스 두께 언더바 데이터
확인. 그럼 이렇게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부터 방금 만든 못따기까지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러서 특징 영상 그룹, 얘는 가이드, 핀, 모델 확인. 그러면 월드베이스 두께 데이터 가이드 핀 모델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스케치 밑에 방금 만들었던 스케치를 컨트롤 J에서 이 스케치를 레이어 221번에다가 넣고 컨트롤 J 가이드 핀을 뭐 알아서 색깔은 알아서 주세요. 얘는 하측 모델이죠. 하측 모델. 그래서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켜보니까 여기 밑에 하측 부품이 있습니다. 하측 부품.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러서 몇 번인가 확인해 봅니다. 편집을 누르면 111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고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끄고요. 예, 얘의 이름은 역시 닫기 누르시고요. 111번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가이드 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치는 221번, 가이드 핀은 111번. 자, 이어서 가이드 부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부시는 접대 한번 이야기했지만 얘는 틈새가 있어요. 가이드 핀은 뭐 위에 부분은 상온판보다 5mm가 다운되어 있다지만 가이드 부시는 양쪽으로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준점이 0.5mm가 다 떠 있다는 거. 이 적응률을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도 0.5, 여기도 0.5가 떴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요. 자, 얘는 가동축을 숨겨야 되겠죠. 가동축 202번 끄고 201번을 끕니다. 201번. 자, 얘는 뭐 밑에서 그려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위에서 그려서 시작을 해도 돼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말은 고정측 열림 데이터에서 모델링 해도 되고 고정측 형판에서 모델링 해도 된다. 그럼 위에서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스케치를 하는데 또 이 녀석은 안쪽이 중요하지 바깥쪽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도 되고 1개를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릴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애를 가져옵니다. 왜? 얘는 똑같은 위치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뭐와? 가이드 핀과. 그래서 221번 레이어를 켭니다. 자, 얘는 이거 갖고 모델링 해도 됩니다. 둘 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스케치를 안 만들 겁니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거를 투영을 시켜서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투영이라는 기능을 써서 투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저기까지 내 자신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저기 나하고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얘가 그대로 해도 된다. 얘는 얘가 그대로 해도 돼요. 왜? 얘는 다행히 모델링의 영향이 요 상온판 파팅에서 상온판 뒤쪽까지 똑같이 갔다가 0.5mm, 0.5mm 작아졌어요. 그러면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스케치다. 이게 스케치다 그러면 여기로 바로 투영을 내버려도 되고요. 여기로. 그럼 여기에 요 동그라미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걸 갖고 어디에서 시작은 선택까지 여기 그 다음에 끝은 선택을 여기까지 하고 나서 offset 0.5mm 줄여버리면 모델링 완성. 근데 순서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헤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은 아닌데. 그러니까 헤드가 아주 하순이에요. 근데 잘못해갖고 헤드를 먼저 만들고 모델링 하는 사람이 그럼 불량이에요. 헤드가 갑자기 0.5mm가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 돌출을 합니다. 어떤 놈을 갖고 이 스케치를 가지고 아까 우리 가이드 핀을 만들었던 스케치입니다.
뭐 결합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없음이에요. 옵셋은 필요하죠. 30파이면 외경이 32파이가 될 겁니다. 42파이가. 가보면 30일 때 42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바깥이 42, D1이. 그 다음에 헤드가 47, D. 헤드의 두께가 10mm. 그 다음에 여기 안에 R이 3R. A는 관계없고 B에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B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준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띄우고, 자, 돌출을 하는데, 둘 다 선택까지. 얘도 선택까지 아니면 선택까지. 얘는 생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시작은 여기에 있는 XY 아닙니다. XY 누르면 안 돼요. 요거요. 따로 아까 우리 말한 고정측 열림입니다. 고정측 열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은 저기 위에 있는 고정측 형판을 선택해 줍니다. 고정측 열림부터 고정측 형판까지. 그리고 두께를 가지죠. 그래서 옵셋을 누릅니다. 양면 0에서 40이니까 3mm죠. 왜냐하면 가이드필이 30이니까 3mm가 아니고 6mm죠. 내가 지금 뭐하니? 6mm. 두께를 6mm 가집니다. 그러면 12가 파이가 커지니까 아까 봤을 때 외경이 42파이라고 했습니다. 6을 낸 거예요. 30에서 42. 그 다음 확인. 네, 그럼 이런 파이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221번은 이제 필요 없어요. 레이어. 스케치 레이어 꺼버리고. 헤드를 먼저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안쪽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 요게 아까 0.5mm, 0.5mm 작은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0.5mm 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2분의 1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돌출, X라고 했습니다. X. 그리고 위를 찍습니다. 위에 모서리, 안쪽 모서리. 위쪽 구멍에 안쪽 모서리. 요겁니다. 요거 모서리. 얘를 클릭하고. 자, 거리값을 줘야 되겠죠. 거리값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0에서. 끝에 들어가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상온판 두께 나누기예요. 얘가. 여기서 여기 선택까지가 고정측 형판 열림에서 고정측 형판까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고정측 형판 두께죠. 요면은 고정측 열림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상밀판이 아니고 고정측 형판 두께 나누기 2가 됩니다. 2분의 1은 가이드 부시의 2분의 1이 0.5가 작아지더라도 동시에 작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 2분의 1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두께를 옵셋해서 한 면, 그리고 0.5. 0.5가 참 많아요, 갭이.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인 그런 모델링을 하게 되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뭐라고? 갭이라는 변수 만들고, 마이너스 0.5든 그냥 0.5든 실수값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갭 모델링을 하면 전부 다 틈새 익스트루드 할 때 여기가 갭이에요, 갭. 지금 그냥 0.5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보다 0.5가 커졌죠. 그리고 바로 빼기. 그리고 확인이라니까 안쪽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이 생겼습니다. 0.5mm.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줄입니다. 더보기에서 옵셋면 마이너스 0.5. 자, 이 윗면 찍고, 그러면 아랫면 찍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길이가 2분의 1 줄기 때문에 길이가, 옵셋 길이를 먼저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0.5mm를 줄여놓고 나서 상밀판에 나누기 그러면은 이 길이가 줄어들었잖아. 49로, 예를 들어서 70이면 69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상온판 두께 나누기 그러면 40mm잖아.
상호판 두께가 40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먼저 안쪽에 갭을 주고 그 다음에 길이의 두께를 마이너스 0.5 빼고 확인. 그럼 0.5가 동시에 작아졌기 때문에 2분의 1은 계속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뭘 한다? 이제 헤드를 만드는 거예요. 돌출.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못한 사람은 동영상 보고 계속 연습을 해보고 여기 모서리를 찍고 10mm입니다. 방향은 요 밑으로 줘. 마이너스 또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요 바닥면을 찍을까요? 벡터를 찍고 여기는 번개 모양으로 한 다음에 여기 바닥면을 찍어줍니다. 바닥면을 뭐야 이거? 네. 아, 바닥면이 아니고 상수값 상수 만들게 하고 10mm. 자, 그리고 여기 옵셋을 합니다. 양면 0에서 2.5파이. 그러면 이제 5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42에서 47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빼기가 아닌 결합 그리고 확인 하게 되면 이런 헤드가 만들어집니다. 순서 잘 봤죠? 안에 갭을 0.5mm 먼저 상호판 두께 나누기 2하고 난 다음에 길이 부분을 옵셋하고 세 번째 헤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 한 겁니다. 연마 피나놀. 자, 연마 피나놀을 꼭 그루브 갖고 안 해도 됩니다. 그루브 가지 않고 돌출을 해볼까요? 그루브 할 수 있으면 그루브 하시고요. 여기 모서리, 여기 지금 모서리가 선택이 될 겁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자, 3mm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면 마이너스 0.5 길이 10mm 그리고 바로 결합이 아닌 빼기 확인. 네, 이렇게 0.5가 까집니다. 직사각형으로 돌출로 하면 됩니다. 돌출로. 자, 이제 모서리로 여기 안쪽 모서리 3R 여기 R 안쪽에 바닥에 0.1 확인. 네, 블렌드 들어갔고요. 그 다음 1챔퍼 5따기 1 헤드 그리고 바닥까지 1mm 챔퍼를 줍니다. 그러면 완성. 가이드 부시는 91번. 가이드 핀을 가져오면 91번, 111번.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